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지 시간 28일 유엔 무대에서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이날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서방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는 러시아를 비판하며 전쟁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반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적대 행위를 했으며 러시아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키슬리자 주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는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총회장에 오는 동안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리코프의 주거 지역에 다연장 로켓 발사기로 포격을 퍼부었다며 무고한 민간인이 죽고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키슬리자 대사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장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We have been prompted to call for an emergency special session as the level of the threat to the global security has been equated to that of the Second World War, or even higher, following Putin's order to put and alert Russian nuclear forces. What a madness! If he wants to kill himself, he doesn't need to use nuclear arsenal. He has to do what the guy in Berlin did in a bunker in May 1945. 이에 맞서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의 행동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적대 행위를 시작한 게 아니다. 적대 행위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돈바스 주민들을 상대로 먼저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면서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 러시아는 핵무기 접근을 열망하는 한 우크라이나로부터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지켰습니다.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새로운 냉전을 시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 대사는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직접 대화와 협상 시작을 환영한다며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적이고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벨라루스에서 5시간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표단 중에는 힙합 스타일의 모자를 착용한 인물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인물은 집권당 국민의종 당대표인 다비드 하라하미아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했는데요. 힙하다, 래퍼 팬미팅 온 줄 알았다, 핵이 넘친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으나 양측은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확인하고 다음 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4일 러시아가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했을 때 국제사회에선 우크라이나가 며칠 못 버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군은 단시간에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를 장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벌써부터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군이 소모적인 장기전을 벌여야 한다면 그 자체로 푸틴이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이 크게 3가지 실수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크게 얕봤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푸틴은 미 CIA가 러시아 견제를 위해 세운 가짜 정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세뇌 작업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푸틴 스스로도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푸틴은 러시아군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의 선전선동술에 젖어든 러시아 군인들이 목표의식이 흐려진 채 전장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푸틴은 공격의 명분을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인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생각해 현지에서 환영받을 것으로 착각하며 우크라이나로 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에는 우크라이나에게 혈통을 일부 이어받은 병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푸틴이 과감한 사살명령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서방의 결집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똘똘 뭉쳐 러시아를 국제은행간 통신협회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푸틴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은 한순간에 해외 은행들과의 거래가 막히게 된 것이죠. 푸틴은 유럽 주요국들이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대금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스위프트를 통한 제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봤지만
이는 계산착오였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 여론이 크게 나빠지자 서방 주요국들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서방은 푸틴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올려 적어도 1000억 달러, 약 120조 원으로 추정되는 그의 해외 비자금도 동결시켰습니다. 러시아 관련 유명한 미국 투자자는 러시아의 경제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파괴된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들의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무장한 러시아군이 지원 없이 적진에 들어갔다가 생포되거나 사살된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전투기와 헬기가 계속 격추되고 있고 군수물자 공급 실패로 연료가 바닥나는 바람에 러시아군이 도로에 발이 묶여 생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을 도심에 머물게 하면서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습을 단행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 로시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실종된 미스터리라는 글을 통해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군의 정밀유도 무기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경제적 이유로 공중투하 정밀유도 무기의 수량이 넉넉지 않았고 거기에다 시리아에서의 오랜 작전 때문에 얼마 없던 정밀유도 무기 재고마저도 고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기와 지상 방공부대와의 합동작전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항공기와 방공부대가 같이 작전할 때 아군 오사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의 전장에서 항공기와 방공부대가 동시에 작전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화된 협조 능력과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그동안 형편없는 부대 간 작전 협조 능력을 보였다면서 러시아군은 아예 해당 공역에 전투기 투입을 자제하고 제공권을 방공부대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야 공군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공군 조종사는 평균적으로 연간 100에서 120시간을 비행합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 전투기 조종사의 연간 비행시간이 180에서 240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충분한 전투 숙련도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면서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의 숙련도 부족을 지적한 것입니다. CNN 방송은 러시아군이 연료와 탄약, 식량 부족 속에 군소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러시아군이 이번에 보여준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에 군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지경이라고 전했습니다. BBC는 수세에 몰린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심플하게 내놓았는데요. 푸틴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그것을 했다. 그는 절대로 크림과 합병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는 했다. 그는 결코 돈바스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그는 했다. 그는 결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하지 않을 거야. 그는 했다. 매체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그는 결코 핵 버튼을 먼저 누르지 않을 거야. 그럴까? 라고 말입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자마자 AFP 통신에서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즉시라는 말에 주목했는데요. 핵 공격을 준비하는 러시아에 정밀 타격 능력이 탁월한 미국이 그냥 있을 리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이겠지만 러시아의 핵 공격 징후가 농후해진다면 사전에 막는 동시에 러시아는 또다시 분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러시아의 분열된 지도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